안녕하세요. 축덕에게 지지 않는 법 축지법입니다. 이번 영상은 축구계의 다양하고 재밌는 기록을 제 마음대로 다뤄보는 명예의 쩐당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가장 뜨겁게 만든 선수는 누가 뭐래도 리오넬 메시였죠. 지난주 리강 데뷔 무대를 가지며 상대팀 선수들에게 거친 환영을 받았습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의 원클럽맨으로 남는 게 당연할 것 같아서 PSG로의 이적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에게 충격을 준 이적으로 원클럽맨 기록에 실패한 선수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로마의 황태자 다니엘레 데로시입니다. 14살의 나이에 오스티아 마레라는 클럽에서 축구를 시작한 데로시는 유스 시절에 공격수로 뛰었는데요. 17살의 데로시는 로마로 팀을 옮겼고 로마 유스팀에서는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이 포지션 변경이 신의 한 수가 되어 유스팀에서 활약한 지 1년 만에 1군 팀으로 콜업되었죠. 데로시는 0405 시즌부터 팀의 주전 선수로 자리 잡았고 0607 시즌과 0708 시즌에는 코파 이탈리아 2연패를 기록하는 데에 주축이 되었습니다. 세리에의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가 된 만큼 당연히 이적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1112 시즌에는 로마의 성적이 부진했고 데로시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시즌 중 5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원클럽맨으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다음 시즌에는 맨유에게 오퍼가 왔지만 역시 로마 잔류를 선언했죠. 1718 시즌을 앞두고는 현역에서 은퇴한 토티에게 주장 완장을 물려받았습니다. 첫 주장으로서의 시즌을 리그 3위로 마무리하며 준수한 결과를 거뒀고 챔스에서는 더 위대한 업적을 이뤘는데요. 16강에서 샤흐타르를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는데 데로시는 이로써 챔스 8강에 3번 진출한 로마 최초의 선수가 되었죠. 게다가 리오넬 메시가 버티고 있던 바르셀로나와의 8강전에서는 로마의 기적을 이뤄내며 자신의 첫 챔스 4강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부터 에이징 커브가 찾아오기 시작해 부상이 잦아지고 기동력도 매우 저하되었는데요. 결국 1819 시즌이 끝나고 구단은 데로시에게 현역 은퇴와 영구 스태프직을 제안했으나 데로시는 현역으로 더 뛰고 싶은 생각이 강했고 주급을 거의 받지 않고 출전 수당만 받겠다는 제안도 받아들였죠. 하지만 로마는 스쿼드에 데로시가 있는 것만으로도 대체자 영입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상호 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결국 데로시는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616경기에 출전해 63골, 56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로마의 원클럽맨으로 남을 것만 같았던 데로시는 아르헨티나의 보카 주니어스로 팀을 옮겨 리그 5경기에만 출전했고 결국 2020년 1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로마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출전 기록을 가진 선수이며 현재는 이탈리아 대표팀 코치로 축구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다니엘레 데로시가 첫 번째 선수였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이케르 카시아스입니다. 선생님이었던 아버지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고 아들 카시아스에게 축구를 가르쳤는데요. 특이하게도 친구들과 축구를 할 때 항상 골키퍼를 하면서 골키퍼로서의 재능을 싹 틔우기 시작했고 카시아스는 9살에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에 입단했습니다. 유스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인 카시아스는 9900 시즌부터 1군 무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보도 1근어의 백업이었지만 1근어의 부상 이후 리그 15라운드부터 주전 골키퍼로 거듭났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당연히 장갑을 꼈고 맨유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강호를 상대로도 좋은 활약을 하며 팀을 결승에 안착시켰습니다. 결승 무대에서도 선발 출장하며 챔스 역사상 최연소 결승전 출전 선수 기록을 달성했고 발렌시아를 3대0으로 제압하며 빅이어를 들어올리는 영광도 누렸죠. 0102 시즌에는 잠깐 부진했지만 곧바로 카시아스는 성 이케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스러운 활약을 보였는데요. 갈락티코 정책으로 인해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레알 마드리드에는 수비수가 부족했고 카시아스는 수많은 유효 슈팅들을 막아내며 월드클래스 선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0607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는 최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했고 0708 시즌에는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라리가는 물론 전세계 넘버원 골키퍼가 되었는데요. 리그 36경기에서 32실점밖에 하지 않으며 바르셀로나의 발데스가 차지하던 사모라상도 수상했죠. 2008년에는 팀과 9년 재계약을 맺었고 2010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상징이었던 라울 곤잘레스에게 주장 완장을 물려받으며 원클럽맨으로 자리매김할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시아스는 경기 중 팀 동료인 페페와 머리를 부딪혀 그대로 실신하며 아찔한 부상을 입었고 그라운드에 복귀했지만 폼이 갑작스럽게 떨어졌는데요. 게다가 구강컵 경기에서 팀 동료 아르벨로아의 발에 그대로 차이며 손가락 부상을 입었고 3개월을 결장해야 하는 큰 수술까지 받았죠.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비아레알에 디에고 로페스를 영입하며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로페스가 엄청난 활약을 보인 탓에 카시아스는 벤치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팀의 기강을 해치고 있다는 썰과 경기력 논란에 시달린 끝에 결국 1-4-2로 시즌을 끝으로 포르투로 이적하며 16시즌 동안 헌신했던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725경기에 출전해 266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리그 우승 5회, 코파델레이 2회, 챔피언스리그 3회, 클럽 월드컵 1회 우승 등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현재는 축구 행정가로 친정팀에 돌아와 레알 마드리드 재단의 부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케르 카시아스가 오늘의 두 번째 선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존잘 축구 선수의 대명사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벤투스의 엄청난 팬이었던 마르키시오는 7살부터 유벤투스 유스팀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유스팀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주로 출전했으나 16살에 중앙 미드필더로 보직을 변경했고 06-07 시즌 유벤투스에서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07-08 시즌 엠폴리로 임대를 다녀온 후 08-09 시즌부터 유벤투스에서 중용받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타임지가 뽑은 50명의 유망주에도 선정될 만큼 미래가 창창한 자원이었죠. 하지만 클럽의 미래는 그렇게 창창하진 못했습니다. 09-10 시즌 유벤투스는 리그 7위를 기록했고 유로파 리그에서 탈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었죠. 그럼에도 마르키시오는 점점 발전하는 선수가 되었고 11-12 시즌에는 안드레아 피를로와 아르투로 비달과 중원을 단단히 지키며 구단 역사상 최초로 리그 무패 우승을 경험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후 자신의 백업으로 맨유에서 영입된 포그바가 엄청난 활약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출전 시간이 조금 감소했지만 피를로가 부상으로 자주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자 다시 주전으로 올라서기 시작했는데요. 수비적인 능력이 좋아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과감한 공격 침투로 공격 상황에서도 팀에 큰 도움이 되었죠. 점차 피를로의 후계자격으로 성장해 팀의 주축으로 올라섰지만 큰 부상이 찾아왔는데요. 15-16 시즌 말 경기 중 십자인대 부상을 입으며 장기간을 결장해야 했습니다. 팀도 마르키시오의 공백기 동안 주춤했으나 복귀 이후 경기력을 회복했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뤄냈죠. 17-18 시즌에는 알레그리 감독의 선택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요. 시즌 중반기까지 주전 경쟁에서 밀린 모습이었고 폼도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 MLS 이적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마르키시오는 결국 이 시즌을 끝으로 출전 시간을 더 얻어야 하는 유망주들을 위해 약 25년을 몸담은 유벤투스에서 떠나기로 결정했죠. 이후 제네트로 이적한 마르키시오는 2년 계약을 맺었지만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지속되며 결국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했고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유벤투스에서 389경기, 37골, 40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세리에 우승 7회, 코파 이탈리아 우승 4회를 이뤄낸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가 세 번째 선수였습니다. 네 번째는 바르셀로나 세월간이 중 한 명이었던 차비 에르난데스입니다. 1980년 스페인의 테라사에서 태어난 차비는 축구를 좋아하는 가정 밑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는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했고 어머니는 바르셀로나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11살에 바르셀로나 라마시아 팀에 입단한 차비는 바르셀로나 DNA를 흠뻑 흡수하며 성장하기 시작했고 98-99 시즌 1군 팀에 합류했습니다. 데뷔 시즌에 리그에서 17경기나 소화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었죠. 이 시즌 이후로 주전으로 거듭난 차비는 04-05 시즌 6년 만에 바르셀로나의 라리가 트로피 탈환의 주역이 되었고 바르셀로나의 황금기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펩 과르디올라의 지도하에서 세르히오 부스케츠,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와 함께 새 얼간이라고 불리는 3미드를 구축했고 리그와 챔스 트로피를 싹쓸이하기 시작했죠. 바르셀로나의 점유율 축구는 곧 트렌드가 되었고 이에 가장 걸맞는 선수가 되며 당대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플레이하던 차비였기 때문에 30대에 접어들면서 체력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바르셀로나에서 차비는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고 결국 1-4-2로 시즌 종료 후 카타르 알사드로의 이적이 확정되었죠. 마지막 시즌에는 리그와 코파델레이를 우승했고 교체 출전한 챔스 결승전에서도 유벤투스를 꺾으며 자신의 두 번째 트래블을 이뤄냈죠. 바르셀로나에서 767경기에 출전해 85골, 18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의 레전드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알사드의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 차비 에르난데스가 오늘의 네 번째 선수였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리버풀 역대 최고의 캡틴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1980년 잉글랜드의 리버풀에서 태어난 제라드는 8살 때부터 리버풀 유스팀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는데요. 98-99 시즌 리그 15라운드 블랙번과의 경기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제라드는 커리어 초반에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며 팀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수였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경우가 잦았으나
점차 좀 더 앞선에 서며 공격적인 본능을 보였는데요. 2003년에는 사미 히피아를 이은 리버풀의 새로운 캡틴이 되어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마이클 오원이 떠난 04-05 시즌부터 리버풀의 진정한 에이스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즌에는 챔스 결승에도 진출했는데요. 0대3으로 뒤지고 있던 때에 헤더로 추격골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결국 리버풀은 이 경기에서 이스탄불의 기적을 이뤄내며 자신의 첫 빅이어를 들어올렸죠. 이 활약으로 발롱도르 3위를 기록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당연히 다른 클럽들은 제라드를 가만두지 않았고, 특히 첼시가 적극적으로 제라드에게 오퍼했는데요. 처음에는 챔스 우승이라는 큰 결과를 이뤄냈기에 다른 팀에서 도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리버풀 팬들의 열정적인 사랑을 다른 팀에서는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리버풀과의 동행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죠. 07-08 시즌에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데요. 알레띠에서 온 금발의 토레스와 함께 제토라인을 구성하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기 시작했죠. 08-09 시즌에는 리그 31경기에 출전해 16골, 11개의 도움이라는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이며 리그 우승까지 누렸으나 맨유와 승점 4점 차이로 결국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때 리그 우승을 했어야 했는데 다음 시즌부터 리버풀은 암흑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등이 제라드에게 오퍼하며 암흑기의 리버풀을 떠날 수 있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라드는 잔류를 선언했죠. 계속된 내리막길 끝에 13-14 시즌에는 아약스에서 루이스 수아레즈가 영입되었고, 수아레스의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도우며 리그 우승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그 34라운드에서는 우승 경쟁자였던 맨시티를 3대2로 꺾으며 트로피에 한 발짝 더 다가섰고, 제라드의 기쁨의 눈물은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선사했죠. 하지만 얼마 뒤 이 눈물이 슬픔과 자책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36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뼈아픈 실책을 하며 0대2로 패배했고, 이후 경기에서도 리버풀은 고전을 면치 못하며 그토록 원하던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여파 때문인지 14-15 시즌에는 폼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결국 시즌 종료 후 LA 갤럭시로의 이적이 확정되며 리버풀을 떠났습니다. 축구 팬들에게 조롱거리가 많은 제라드지만 전성기의 팀을 떠나지 않고 애정을 끊임없이 보인 로맨티스트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은퇴 후에는 리버풀 18세 이하 팀을 맡다가 레인저스의 감독으로 부임했고, 2021 시즌 무패 우승을 이뤄내며 지도자로서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죠. 리버풀에서 710경기를 소화해 186골, 143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리버풀에서의 활약으로 프리미어리그 20주년 베스트 11에도 선정된 스티븐 제라드가 오늘의 마지막 선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원클럽맨이 될 뻔한 5명의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팀에 끝까지 남아 은퇴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팀을 떠난다고 해도 각자의 사연이 있는 만큼 그 애정이 폄하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축지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